예, 반갑습니다. 어제 말씀드린 부분은 부처님께서는 바르게 하신다.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을 닮아가고 싶은 거잖아요. 그래서 어제 비유 말씀드리기를 구두쇠 시어머니가 있을 때 며느리가 음식을 많이 해가지고 가면은 시어머니 불안한 거예요. 그렇죠? 우리가 은행에 대출하러 갈 때 있잖아요. 대출해봤죠, 은행에서요. 그 은행에서 뭐 세금 완납 영수증, 예? 그리고 담보부동산, 예? 또 몇 가지 갖고 오라 하잖아요. 그죠? 그럼 그 사람들과 갖고 가죠. 그게 정변지예요. 그게. 이 절에 오셔도 은행의 대출 여신 상담 직원이 요구하는 것처럼 부처님도 요구하는 게 있어요. 똑같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부처님은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거를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을 했을 때 부처님께서 책임지겠다 그런 거지, 그냥 절에 와가지고 나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 갚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그리고 부처님하고 신도 부처님 사이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어머니가 돈이 많아. 근데 어머니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 때 어머니가 저 자식한테 돈을 막 주고 싶어요. 다른 형제는 모르게. 근데 어머니가 그 자식 올까 무서운 거예요. 돈 달라 할까봐. 그러면 그 자식은 정면지를 모르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보통 내가 가족의 비유를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,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집에 가면은 부부간에, 부모 자식 간에 또 주위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제 충돌하는데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. 하루는 아주 오래전에요. 어떤 신도님이 절에 오셨어요. 오셔가지고 자기 남편 욕을 합니다. 큰 스님, 이제 큰 스님께 찾아와서, 큰 스님, 제가 빌딩을 2개를 사는 동안 우리 집 남편은 그 빌딩에다 다 대출을 해가지고 경매로 날려버렸습니다. 그러는 거예요. 그 딱 이제 그 말만 들으면은 여자는 참 불쌍한 것 같고 남자는 참 철이 없는 것 같잖아요. 근데 이제 그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1970년대에 결혼했는데 버스 안내양이었어요. 옛날에 한국의 시내버스에 그 시절에는 출입구 쪽에 이제 여자 안내양이 있으면서 토큰이나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, 그 당시에. 그죠? 그리고 운전수 따로 있고. 그러니까 남편은 그 회사에서 만난 운전기사고, 여자는 이제 버스 안내양인데 딱 첫눈에 반해가지고 정말 막 주위에 사람들이 보면 에이 참기름 냄새 난다, 저리 가 막 그랬대요.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또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. 그래서 또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은 거예요. 70년대. 이 얘기 들었어요? 아들 낳았는데 이제 아들 낳고 나니까 여자가, 아이고 나는 남편하고 너무 사랑해서 그냥 이렇게 월세집에 살아 상관없는데 이 지긋지긋한 가난만큼은 자식들한테 내려주기 싫다 이러면서 그 여자가 이제 옛날에는 아이들 낳으면은 이렇게 보재기에 업어가지고 끈으로 묶죠. 이렇게요. 묶어가지고 그 당시에 서울 동대문에서 미용기술을 가르치셨어요.
미용 기술을.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미용 기술을 배웠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수원에 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웨딩 파마 이런 거 있잖아요. 그 돈 많이 번다면서요, 그요? 그거 해가지고 이제 여자가 건물을 2개 산 거예요. 근데 옛날에는 이제 신혼 초에는 남편이 이제 이렇게 월급날이 뭐 25일이다. 그러면은 그 전날 되면은 그 아내가 이제 남편 월급을 기다리면서 직업이 없을 때는 막 가서 이렇게 푸주간에서 고기도 외상으로 끌어다 갖고 오고 맛있는 거 막 해가지고 남편 오면은 다리도 좀 물러주고 고생했어요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 남편이 그걸 이제 이렇게 자기가 월급을 사갖고 오는데 가족들한테 되게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. 아내가 너무 좋아하니까. 예? 원래 버스 운전하다 보면 힘들거든요. 그 당시에는 에어컨도 없었고요. 그죠? 그리고 뭐 길이 막혀가지고 막 앞에 수용차 끼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다음에 교대하는 기사가 빵꾸 나가지고 또 계속 일이 연장되기도 하고 막 힘든데 그 당시 월급도 되게 작았을 거 아니야. 버스 기사들이요. 그죠? 하지만 자기가 벌어온 돈을 가지고 내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한테 삶의 도움을 준다니까 참고 했던 거예요. 잘 들어보세요, 근데 미용실에 딱 갔더니 돈을 더 벌어. 어느 날 남편이 월급을 타갖고 왔더니 남편은 항상 돈을 타갖고 오면은 1,000원, 2,000원씩 용돈 받아갔는데 그러면서 마누라한테 돈 갖다 주는 걸 행복했단 말이에요, 남편이. 근데 여자 돈을 잘 버니까는 남편이 돈을 자기야, 여보 나 월급 받았어. 그러니까 머리 깎다가 그거 놔두고 가. 이렇게 한 거예요, 이렇게. 턱으로 가르치면서. 남자가 기분이 쎄한 거예요. 자기가 그렇게 힘든 일을 한 이유가 마누라가 부인이 보고 기분 좋으라 한 건데 그 재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. 뭐 부인 돈 잘 벌겠다. 그냥 한 여름에 버스 타고 가다가 길 막히니까 에이씨 내려버린 거 버스에서 그냥 남편이. 그럼 어디 갔겠어요? 그 버스 회사 예? 그 버스 회사 근처에 당구장에 간 거예요. 당구 치다가 내기 당구 치다가 저 당구장 가면 옛날에 소파 있어요. 가면 한쪽에 소파 있으면 거기서 이제 뭐 포커 치거나 그러거든요. 훌라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아내가 돈 벌어가지고 집 사는 동안 설정해가지고 다 날린 거예요, 거기다가. 근데 그 여자는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갖고 오면은 우리 집 행복할 줄 알았어요. 근데 그것도 정변지를 모르는 거거든요. 이 남자들이 이렇게 뭐 집에서 남자들이 이제 이렇게 뭐 아이스크림이나 뭐 사갖고 오잖아요, 집에. 그럼 여자분들이 맛있다 하고 반응해주면은 남자분 또 사갖고 와요. 근데 그거 사갖고 오면은 뭐 귀찮아, 뭐 나 치워 이래버리면은 남자들은 재미가 없어요. 남성 호르몬은 어떤 거냐면은 뭔가를 주고 기뻐하는 게 남자예요. 반지를 사가지고 자기 여자한테 딱 껴준 다음에 여자가 그걸 보고 행복하잖아요? 그럼 자기는 기분이 2배가 좋은 게 남자예요. 여성 호르몬은요, 받으면 기쁜 거예요. 남자한테 목걸이 선물 받으면은 저 사람이 내 건 것 같고. 잘 알죠? 장가 안 갔는데, 스님이, 그죠? 나한테 이 선물을 주면은, 나한테 뭐 반지를 사주면은 저 남자는 내 거니까 나한테 준 것 같고. 이게 여성 호르몬인 거예요. 그러니까 남자가 아까 그 버스 기사가 뭐 월급이 얼마 안 되더라도 그걸 가지고 집에 가면은 아내가 막 좋아하잖아요. 그럼 남자는 여자들 좋아하는 것보다 2배 좋아요. 2배 기쁨이 나와요, 남자들은요. 그래서 옛날에 뭐 하는 말들이 남자는 자기 여자를 만족하게 해주고 그 만족한 걸 보고 즐거워하는 게 남자다 그랬거든요. 근데 남자들이 그 룸사롱 왜 가는지 아세요? 거기 가면 술집 아가씨들이 막 깨달깨달거리면서 웃으면서
최고라 하니까는 그 재미로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집에서 예? 남편한테 아내가 그렇게 하면은 돈 줘도 안 가요, 절대. 보통 남자들 바람필 때 있잖아요. 10중 팔고 자기 아내보다 이쁜 여자가 바람피는 사람 거의 없어요. 다 보면 좀 못난 사람한테 이제 바람피요. 일반적으로 보면은. 뭐 공부를 덜 했던 아니면은 뭐 좀 못생겼던 조그맣던 하여간 뭔가 여자들이 그 남자 바람필 때는 자기 아내만한 여자를 바람 안 펴요. 왠지 아세요? 잘 맞죠? 오래 사시면서 주위에 봤을 거 아니에요,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. 왜 그런지 아세요? 결혼할 때는 비슷한 수준이 맞는단 말이에요. 그랬더니 수준이 비슷하다 보니까 여자가 남편을 그렇게 대우 안 해줘요. 비슷한 끼리 만나니까는. 근데 남자가 대학을 나왔어, 예를 들어서. 근데 남자가 길을 가다 보니까 중학교 난 여자를 만났어. 중학교 졸업한 여자는 대학 간 남자 보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모든 순종적이잖아요, 그 사람이. 남자가 그게 재밌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변지가 어떤 거냐면은 옛날에 보면은 뭐 중국의 왕이 예? 뭐 이렇게 비단을 자기 황후가 웃질 않아요. 여자 같으면은 웃든가 말든가 남자들은 내 아내가 왜 안 웃지? 그런데 지나가다 신하가 넘어지면서 비단옷이 찢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보고 깔깔깔대고 신난다고 웃은 거예요, 그 황후가. 왕이 어떻게 했어요, 중국에서? 나라에 있는 비단을 다 갖고 다 찢어서 버렸어요. 자기 황후 웃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. 남자가 그렇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, 아이들도. 여자가 웃고 있으면 남자는 외도 안 해요. 딱 집에 들어가려고 현관문 딱 잡았다가 바가지 끓는 아내를 딱 떠올리는 순간 집에 들어갈 용기가 안 나가지고 집 앞에 포장마차에서 술을 더 마신 다음에 술에 취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럼 또 들어가면 또 영락없이 아내들이 잔소리 하잖아요.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부부간의 불화가 다 그런 거거든요. 제가 보령에서 버스를 타고 어디 가는데 이제 신혼을 만났어요. 여자는 농협 직원이고 남편은 시청 공무원이에요. 그래서 그런 거예요. 스님, 전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습니다. 그런 거예요. 왜 안 좋습니까? 모르겠어요. 남편이 혹시 뭐 집에 들어올 때 뭐 사갖고 오는 거 있어요? 네, 뭐 돼지바 사갖고 와요. 그럼. 좀 미안한 얘기, 이렇게 말하면 좀 닭살도 올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아이스크림 사갖고 오면은 자기가 너무 맛있다. 왜 이렇게 맛있지 오늘 이게? 당신 사는 더 맛있다. 옛날에 그런 경험 나 있었지, 옛날 초창기에, 그죠? 그렇게 하니까는 남자가 그다음부터 이제 더 사갖고 오는 거예요. 근데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남편한테 그런 거 보면 칭찬한 적이 없고 항상 남편이 집에 오면은 세숫대 물 떠가지고 발 닦아준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랬어요. 큰 스님들이 그러시던데 남편 집에 오면 발 닦아주면은 그 남자 바람핀대요 그랬어요. 여자가 남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발 닦아주잖아요 이렇게요. 남자 바람피거든요. 왠지 아세요? 아까 다 얘기했는데 앞에서. 정말 맞는 것 같죠? 잘 모르겠어요? 남자는 자기가 뭐를 주고 여자가 행복해 하면은 거기서 행복이 두 배가 된다고요. 뭐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, 남자는요. 발 닦아주는 건 식모죠. 집에 식모 갖고 사니까는 다시 마누라를 찾아 나가는 거야, 밖에, 딴 데로. 남자가 뭘 해주면 뭘 뺏고, 뺏은 남자가 허허 그러면은 행복해 그러면 또 주고 해서 집에 가서 있는 금바지 빼다가 룸사롱 아가씨 갖다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. 그 남자의 이치라니까요 이게. 여자들은 받으면 기쁘고 받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
받으니까 저 사람이 나만 챙기는 것 같고, 이런 거 여자고, 남자는 정반대예요. 바르게 알라는 겁니다. 근데 내가 결혼하는 거는 사람이 아니라 남자거든요. 보살님 남자가 결혼하잖아요. 그럼 남자를 바르게 알면은 남자를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하는 겁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